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황망하고 비통한 채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재수씨, 힘내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힘이 안 나네요. 장례식 인사로 힘내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의 친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괜히 화가 났어요. 현식이 회사 돈 가지고 날은 그 몹쓸 인간은 꼭 잡힐 겁니다. 그 직원은 돈만 훔친 인간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을 저승으로 내몬 인간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경찰이 꼭 잡아준다고 하니 기운 내세요. 그 직원이 잡힌다고 해서 제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 지금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저승길에 같이 가고 말 거예요. 재수씨, 아이들을 생각하셔야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곱게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 괜히 위로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 남편의 회사 돈을 훔쳐서 도망간 한 직원 때문에 1년 넘게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다가 그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그 직원은 저에게 원수였고 반드시 복수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어린 자식들을 건사하려고 정신을 차리고 일을 다녔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도둑맞고 질질 끌고 가다가 빚만 늘었거든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 제가 몸을 움직여야만 했답니다. 급하게 일자리를 잡은 곳은 집 근처 식당이었어요. 국밥을 종류별로 파는데 시장 상인들에게 배달도 해야 해서 식당 안과 밖으로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어서 제 손이 필요하니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식당 일을 마쳤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잠들면 야간에 편의점 알바를 4시간 하고 돌아왔어요. 이런 삶을 수년 동안 지냈더니 어느새 아들, 딸은 대학까지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에게 일을 하지 말고 효도만 받으면서 편히 살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일하지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쉬는 게 체질에 맞지 않아서 식당 일만 하기로 했답니다. 강산이 한 번 더 지나갈 때까지 식당 일은 고정적으로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딸은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밟는 중이었고 아들은 대학 나온 이후로 줄곧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어여쁜 애인과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엄마, 치연이도 왔어. 얼른 들어와. 밥 차리고 있으니까 어서 손만 씻고 앉아라. 엄마, 우리 오늘 정식으로 허락받으러 왔는데. 정식으로 허락을 받다니? 내가 언제 채연이 만나지 말랬냐? 아니, 결혼하겠다고. 결혼? 벌써?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한데 회사에서 대출 좀 받고 신혼집 마련하고 채연이랑 같이 부지런히 갚으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장인어른이 도와주시겠대. 철연아, 아무리 그래도 채연 아버지한테 도움받는 건 좀 그렇지. 아무리 재력 있는 분이어도 결혼하면 네가 가장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야. 나도 알아. 그냥 해본 말이야. 엄마가 경제력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돈을 모아서 하면 좋겠지만 너희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어쩌겠냐. 엄마가 모은 돈 줄게. 아이고 엄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 고생 하시면서 번 돈으로 우리 남매 키우셨는데 결혼 자금까지 받으라고? 안 그럴 거야. 내 능력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축하만 해줘. 그래요 어머님. 저희 둘이 알아서 잘 살게요. 저희 둘이 같은 회사이고 대출도 같이 받으면 돼요. 양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요. 채연이 네 생각도 그런 거야? 둘이 아주 손발이 척척 맞네. 며느리까지 자기들 힘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거절해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니 제가 말려서 뭐가 좋겠나 싶어 축하해주고 장가 보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바로 사돈집에 가서 허락을 받았대요. 제가 사돈 부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채연이만 보고 무조건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라고 확신했어요.
곧 상견례 날이 잡혔고 드디어 사돈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돈 어른의 얼굴은 채연이와 많이 닮았는데 안사돈은 성형수술을 많이 한 얼굴이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강남 미인의 얼굴이었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안사돈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긴장해서 그런가 싶어 일부러 말을 붙였습니다. 안사돈, 정말 미인이시네요. 우리 악수나 한번 할까요? 네? 아닙니다.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네요. 성우처럼 예뻐서 제 귀에 많이 익은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저기 애들 결혼 이야기부터 할까요? 사돈 부부는 저희 아들을 사위로 맞이해 주시는 거 맞죠? 저한테는 자랑스럽고 멋진 아들인데 두 분께는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하네요. 사돈, 당연히 훌륭하고 마음에 들죠. 제 사위로 인정한 지 오래입니다. 당신 마음은 그래? 난 아닌데. 여보, 당신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애들 결혼에 찬물을 뿌리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채연이가 아깝잖아. 우리 집안은 부자라서 채연이가 더 잘난 남자를 만나고도 남는다고. 그런데 철연이는 그냥 평범하잖아. 회사만 대기업 다니는데 그것도 우리 딸이랑 같은 데 다니는 거고. 훨씬 더 잘난 남자를 만나고도 남는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철현군이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사람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사돈한테 신뢰되는 말은 하지 말지. 사돈어른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사돈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안사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갑자기 이름이요? 그리고 날 안다고요? 내 이름은 김채니예요. 김채니 씨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착각했나? 당연하죠. 난 철연 엄마를 처음 봅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채연 엄마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내 눈을 자세히 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진짜 날 모르겠어, 제니야? 내가 널 아주 오랫동안 찾아다녔어. 보고 싶었다. 저의 눈빛에 안사돈은 허공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벌떡 일어나서 안사돈을 향해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성형수술로 많이 달라진 안사돈은 제가 기억한 사람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누군지 기억을 더듬으며 잠시 과거 이야기를 적을게요. 사모님, 오늘도 도시락 싸우셨군요. 우리 회사에 사모님이 오시면 화내진다니까요. 김대리, 매번 칭찬해줘서 고마워. 김대리가 환영해주니까 더 자주 오고 싶다니까. 사모님, 이젠 김대리 말고 이름 불러주세요. 우리 언니 동생처럼 지내면 안 돼요? 그래. 편하게 말숙이라고 부를게. 말숙아, 직원들 다 오라고 해. 밥은 먹고 일해야지. 알았어요, 사모님. 아니, 언니. 그래, 내가 말숙이니 언니 할게. 남편 부하 직원들 중에서 김대리, 말숙이가 참 잘 따랐어요. 그래서 동생 삼고 친하게 잘 지냈죠. 어느 날 말숙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떡해요? 하나 있는 가족인 엄마가 떠나버렸어요. 난 이제 고아예요. 어머니의 명복을 빌게 말수가.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언니가 있으니까 나한테 의지해. 언니, 나 좀 안아줘. 나 너무 슬퍼. 혼자 되는 거 너무너무 싫어. 우리 말숙이가 많이 슬프고 충격받았구나.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셨을 테니 천천히 가슴에 묻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언니도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랬지. 나도 그땐 너처럼 슬프고 힘들었었지. 말수가 언니한테 의지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 안 그래도 말숙이는 가난하고 딱한 사정이었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매우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했답니다. 회사에 자주 도시락을 싸갈 때마다
말숙이에게 줄 밑반찬을 따로 싸서 줬고 가끔씩 따로 불러서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말숙이가 딱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정이 많이 가서 진짜 동생이 생긴 것 같아 저 또한 의지를 했던 거였죠. 하루는 말숙이가 사귀는 남자를 저에게 가장 먼저 보여줬습니다. 늠름하고 훤칠해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자 바로 말숙이에게 멋있다고 칭찬의 말을 해줬어요. 와, 네 애인 굉장히 멋있다. 우리 말숙이가 드디어 인연을 만나서 시집을 가는 건가? 언니,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어요. 사귄 기간이 얼마나 되든 무슨 상관이야. 사람만 좋으면 그만이지. 저기 철수 씨, 우리 말숙이랑 어떤 마음으로 사귀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유부단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확신을 내리지 못했어요. 말숙 씨 미안해. 이렇게 대답해서.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철수 씨랑 같은 마음이니까 부담 안 가져도 돼. 철수 씨의 말과 행동을 보니 사랑하는 여자를 대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 보아하니 그냥 스쳐가는 인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철수 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솔직하게 일러줬습니다. 말수가, 아무래도 저 남자는 아닌 것 같아. 널 좋아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내가 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멋있는 사람인데 아깝네요. 다른 멋진 남자도 많으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봐. 되도록 많이 만나는 게 좋아. 언니 말대로 해볼게요. 세상에 남자가 철수 씨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언니, 저 화장실 좀. 말숙이까지 자리를 비워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곧 철수 씨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서로의 시선을 피했답니다. 그런데 곧 철수 씨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저기 옥자 씨라고 했죠? 내 이름이요? 맞아요. 저기 옥자 씨, 말숙 씨랑 친한 언니라고 하셨죠? 네, 친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철수 씨, 제 동생한테 관심 없으시죠?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느낀 게 있긴 해요.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옥자 씨한테 반했습니다. 저 옥자 씨랑 애인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철수 씨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커피를 마시다가 코로 뿜어버렸어요. 기침을 콜록콜록 하자 휴지를 건네는데 이를 거절하고 옷으로 닦고 제가 유부녀임을 일러줬습니다. 난 결혼해서 애가 둘이에요. 정말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옥자 씨. 방금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모르고 한 말이니 알겠다고 빨리 다른 소재로 대화를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둘이 나눈 대화를 말숙이가 들었습니다. 뒤에 멍하니 서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듯 강렬하게 쏘아보고 있었답니다. 말숙아, 거기서 뭐해? 얼른 앉아. 치, 웃기네. 내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더니 꼬셔버린 거야,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꽤 문란한 여자인가 봐요? 뭐? 너 우리 얘기를 들은 거니? 말수가 오해야. 내가 꼬신 게 아니라 철수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됐거든요. 난 언니를 진짜 친언니처럼 따르고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치니 진짜 꼴 보기 싫네요. 둘이 바람 피우고 놀다가 돌아가세요. 그럼 난 이만 갑니다. 말숙이는 저의 해명을 들었는데도 무조건 제가 철수 씨를 꼬셨다고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가 말숙이를 따로 불러 다시 해명했는데 삐쳐서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친자매처럼 지내는 일은 더는 없었습니다. 유치하지만 이게 저와 말숙이의 관계가 끝난 사건이었답니다. 다시 남편의 부하 직원으로 대하며 가끔 회사에서 얼굴을 보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제가 인사를 하면 말숙이는 무시하고 지나갔답니다. 그때 확실하게 알았죠.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고 이제라도 인연의 끈을 끊어서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에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 말숙이가 친근한 말투로 청첩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사모님, 저 결혼하게 됐어요. 와주실 거죠? 결혼? 내 남편만 가면 되지 않나? 사모님, 그러지 말고 자리 좀 채워주세요.
사모님이 오셔야 제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러지요. 청첩장이나 보여줘.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지. 청첩장을 받고 펼쳐봤더니 웨딩 사진이 새겨져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랑이 철수 씨였습니다. 말숙이가 마음에 안 들고 저한테 반했다던 그 남자요. 그때 일로 둘이 헤어진 줄 알았는데 계속 만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과거 일을 묻고 싶지 않아서 그냥 청첩장을 다시 접어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남편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다녀왔답니다. 유부녀가 된 말숙이. 김대리는 회사를 계속 다녔는데 제 남편에게 큰 부탁을 했어요. 자기 신랑이 현재 백수가 됐다며 회사에 취직 자리를 부탁하더라고요. 그걸 들은 저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런 사정까지 다 들어주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여보, 김대리 웃기더라. 지 남편 취직 자리를 왜 당신한테 달라고 해? 절대 들어주지 마. 여보, 어차피 창고 관리자랑 허드렛 일 할 사람 필요해. 당신도 알잖아. 얼마 전에 박씨 아저씨가 관둔 거. 그 자리에 앉혀두면 일을 잘할 것 같은데. 그 자리도 아까워. 난 김대리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면 해. 우리 마누라가 김대리를 진짜 안 좋게 본 모양이네. 여보,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그리고 창고 관리자가 안 들어오면 하는 수 없이 철수 씨 쓸게. 남편은 어차피 뽑아야 할 직원이 있으니 철수 씨를 염두에 둔다고 했네요. 그런데 창고 관리자가 계속 지원자가 없어서 얼마 뒤에 바로 철수 씨를 남편 회사에 취직시켰습니다. 제가 회사에 점심 도시락을 싸서 찾아가면 김대리와 철수 씨는 둘이 아주 로맨스를 찍고 있었답니다. 꼴 보기 싫어서 눈을 피하면서 다녔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철수 씨가 무단으로 회사를 빠졌습니다. 그날 점심까지 출근을 안 해서 남편이 김대리한테 물었습니다. 김대리, 자네 남편한테 무슨 일 있어? 오전 내내 얼굴이 안 보이네. 사장님, 그 인간 이제부터 안 나올 거예요. 저랑 이혼했거든요. 뭐? 이혼? 왜?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해? 김대리 괜찮아? 사장님, 그 인간이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벌써 살림 차렸어요. 내가 그걸 보고 미쳐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고요. 아무튼 그 인간은 오늘부터 안 나올 겁니다. 남편은 김대리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고 또 속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이 관두게 되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김대리는 저에게 다시 언니 소리하면서 들러붙었습니다. 사모님,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랑 철수, 그 자식이랑은 인연이 아니었어요. 그때 언니 말을 듣고 사귀는 게 아니었는데 언니한테 추파 던지던 그놈을 왜 받아줬는지 모르겠어요. 김대리, 호칭 똑바로 해. 난 자네 언니가 아니야. 그리고 선택은 다 스스로 하는 거지. 김대리가 선택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누굴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탓해. 사모님 많이 까칠하시다. 제가 그동안 미웠나 봐요. 괘씸했지. 너 길에서 날 봐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랬잖아. 내가 그랬었나? 사모님 죄송해요. 됐어 김대리. 나한테 사적인 말은 자제해. 난 자네랑 친해지고 싶지도 기대게 해주고 싶지도 않으니까. 너무하시네.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니 제가 더 뭘 어쩌겠어요. 김대리가 이혼당하고 저에게 친해지려고 한 모양인데 저는 한번 배신당했기 때문에 또 김대리를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도 혼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점심에 도시락을 싸서 찾아갔어요. 남편의 사무실 문을 여니 김대리가 소파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뭐야 김대리, 거기서 뭐해? 아, 사모님 오셨군요. 피곤해서 잠깐 누워 있었어요. 그렇다고 내 남편 사무실에 누워 있나? 직원 사무실 가서 쉬든지 해. 사모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제가 사장님을 꼬시기라도 할까봐 겁나세요? 뭐? 진짜 유치하네 김대리. 거울 안 봐? 내가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아? 뭐라고요? 이봐요 사모님,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치세요? 정말 성질나네. 내 얼굴이 뭐가 어떻다고 그런 막말을 하세요? 김대리야말로 농담을 해도 될 사람인지 봐가면서 해. 내가 너랑 농담 따먹기는 할 군번으로 보여? 싸가지 없이 내 남편 사무실에서 처자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하든 집에 가든지 해. 그렇게 험하게 호통을 치고 김대리를 쫓아냈답니다. 한번 미운 털이 박히니 끝까지 김대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김대리가 작정을 했는지 제 남편을 진짜로 꼬시다가 된통 쌍욕을 먹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김대리의 싸대기를 갈기며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돌았나? 회사 사장이 그렇게 만만해? 어디 술집 여자처럼 내 몸을 더듬어? 너 이혼당하니까 옆구리 시려서 죽을 맛이냐? 그렇게 헛헛하면 헛발에 가든 아빠 방을 가! 돈 주고 가서 놀라고 이 무식하고 멍청한 기집애가 어디 감히 사장 몸을 더듬거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직원들 보는 앞에서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싼티 난다. 고작 한다는 게 내 남편 꼬시는 거야? 왜? 사장이니까 꼬시면 팔자가 좀 필 것 같았어? 여보, 김대리 당장 잘라버려. 사모님 죄송해요. 사장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상한 실수 같은 거 안 할게요. 이렇게 빌게요. 김대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귀싸대기를 한 대 후려버리고 더럽다고 침을 뱉어줬습니다. 남편은 찝찝거리면서 김대리를 회사에 남겨둬야 할지 잘라버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답니다. 제가 무조건 잘라버리라고 했더니 김대리가 돈도 없고 이혼까지 당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며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결국 며칠 동안 싹싹 비는 김대리는 용서를 받고 계속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회사 돈을 모두 훔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고 당장 경찰에 신고했으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잠수를 타버린 김대리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흥신소와 탐정을 고용해서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김대리를 사방 곳곳을 찾아봤지만 어디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잡지 못했죠. 그래서 제 남편은 스트레스와 빚에 허덕이다가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후 제 삶은 고생길이었죠. 이렇게 김대리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바로 제 아들 상견례장에서 마주친 여자가 말숙이, 김대리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제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남편을 그렇게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제 안사돈 자리에 앉아있던 겁니다. 얼굴을 갈아엎었고 이름도 제니인지 젤리인지로 바꿨지만 목소리와 눈빛은 확실하게 김대리가 분명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물을 주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철현 어머니? 뭐 하시려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선물을 줘야지. 말수가 어금니 꽉 깨물어라. 제가 날린 싸대기에 안사돈은 의자에서 벗어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사돈어른이 깜짝 놀라며 뭐하는 짓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지갑에서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아내를 왜? 사진 보세요. 제 남편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세상을 등진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말숙이가 도망가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고 해도 채연이 나이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사돈어른, 이 여자가 진짜 마누라 맞아요? 계산을 대충 해보니 채연이를 낳았을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맞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재혼한 사람입니다. 사돈, 제 아내를 알던 사람인가요? 그래서 과거의 일로 따귀를 날린 거예요? 네, 김제니가 아닌 김말숙, 김대리, 내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던 기집애였습니다. 저 기집애가 회삿돈 수십억을 훔쳐서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 집안은 망했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원수의 눈은 기억합니다. 제 말에 사돈어른과 예비며느리는 입에 개거품을 물며 놀라더군요. 그동안 집안에서 행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르게 사는 척을 좀 했나 보더라고요. 사돈어른에게 사기꾼 말숙이에 대해 일러줬더니 진짜 크게 놀랐습니다. 사돈어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닐 줄 알았답니다. 제가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제 아내는 15년 전, 아마 그때쯤일 겁니다. 처음 만난 게 교회였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위로해 주려고 물었답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었대요? 남편과 자식이 세상을 떠나고 상처가 너무 심해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로 거짓골이었습니다. 우리 재산 빼돌리고 돈놀이하다가 다 잃었던 모양이네요. 사돈, 제가 김말숙 이 기집애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경마장에서 김말숙 사진 들고 돌아다니며 물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김말숙은 알아주는 도박꾼이라고.
돈을 다 잃고 사라졌다고 했어요. 아마 그때쯤 돈을 다 잃고 교회에 가서 사돈어른을 꼬신 모양입니다. 사돈어른 그때 처음 봤을 때도 지금처럼 성형 괴물이었죠? 그거 다 제 남편 회사 돈으로 한 거예요. 야, 김말숙, 내 말이 맞지, 이 십장생아? 이보세요. 난 김말숙이 아니에요. 김젠이라고요. 그래? 그럼 경찰서 가서 신분 확인을 좀 해보자. 너 그동안 잘도 숨어 살았는데 오늘로써 정체를 밝혀주고 참교육을 시켜주겠어. 이봐요, 철현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돈을 훔친 여자라고요? 난 당신을 오늘 처음 본단 말이에요. 난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다가 가족을 잃고 혼자 길바닥 인생을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라고요. 말수가, 네가 아무리 다 바꿨다고 해도 눈동자와 말투는 고치지 못했어. 옛날에 그 천박함이 그래도 느껴지는구나. 아무리 거짓말해봤자 넌 나한테 안 통해. 인정하지 못하겠니? 상관없어. 경찰서 가서 진실을 밝히면 되니까. 제가 호통을 치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더니 되레 말숙이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요. 아니, 이 미친 여자야. 사기당한 게 20년 전이라며? 그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거 아니야. 무슨 죄로 날 경찰서로 끌고 가겠다는 거야? 허허, 벌써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돌렸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여보, 채연아, 그만 가자. 이런 정신 나간 여자랑 사돈 맺을 일도 없고 날 이상한 여자로 취급하고 손찌검까지 하는 여자를 더는 상대하지 못하겠어. 그만 일어나자. 말숙이의 말을 듣자 사돈어른이 말숙이를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무례하게 대했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면서 예비 며느리인 채연이의 손목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나가려고 하자 제가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다고 일러줬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추적하고 있는 김말숙이 말입니다. 몰래 불법 도박판을 운영하다는 사실을 제가 파악했어요. 피해자도 있고 형사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여자가 김말숙인지 아닌지는 경찰에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련 어머님, 저희 식구들은 돌아가겠습니다. 더 괴롭히지 말아 주시지요. 아니요, 못 나갑니다. 지금 형사들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문자로 형사한테 김말숙을 발견했다고 보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다네요. 엄한 사람을 잡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린 형사조사고 뭐고 다 거부하겠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할 수 없네요. 제가 강제로 못 나가게 해야겠어요. 사돈 식구들이 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비키라고 경고하는데 제가 피식 웃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절대로 형사가 오기 전에 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고 제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공범으로 알고 형사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사돈어른과 예비며느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마음이 급해진 말숙이가 저를 밀쳐내더군요. 비키란 말이야. 말숙아, 너 나한테 걸렸어. 내가 널 추적한다고 쓴 돈이 꽤 많아. 20년을 그렇게 쫓아서 드디어 잡았는데 내가 널 그냥 보내줄 것 같으냐? 네가 나와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들과 딸의 인생을 망친 거 수백 배로 돌려받게 될 거야. 넌 절대로 무사히 돌아갈 수 없어. 에이씨, 야 비켜. 난 말숙이가 아니라고. 제니라고, 제니. 제니가 말숙이고 형사들 오면 확인해 줄게. 기다려. 끝까지 앞을 가로막았더니 말숙이 마음이 급해졌는지 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양손으로 저를 밀치려고 하자 몸을 모로 돌려서 어깨로 말숙이를 밀었습니다. 절로 비키라고. 당장 비켜. 왜? 슬슬 겁나나? 말수가 삐유 삐유 소리 들리냐? 안 들리거든. 난 여기 갇힌 게 화날 뿐이라고. 저리 비켜. 저는 몸에 힘을 주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려는 말숙이를 막았습니다. 이윽고 형사들이 문 앞에서 노크하길래 열어줬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오자 말숙이가 식은땀을 뚝뚝 흘리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옥자 여사님, 저 여자가 김말숙이에요? 사진이랑 많이 다른데요. 지문 찍어봐요. 지문은 성형이 안 되니까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실례합니다.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죠. 싫어, 안 가. 협조 좀 해주세요. 간단한 일이니 지문만 이 기계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말숙이는 끝까지 안 하겠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스르륵 열더군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와 니들한테 걸릴 것 같아?
파국자, 용케도 날 알아봤네. 그래 말수가 이제야 인정을 하네. 어서 지문 검사하고 사기 도박으로 사람들 등쳐먹은 혐의로 잡혀가라. 내 남편 회사에서 훔쳐간 돈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널 철창 안으로 가둘 거야. 아니, 난 절대로 안 잡혀. 돼지면 돼졌지 감옥에는 안 간다고. 말숙이가 창문 난간에 서자 사돈어른과 예비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부녀는 진짜 김말숙이 맞느냐며 사기꾼이었고 지금도 사기로 수배 중인 인물이 맞느냐고 물었답니다. 말숙이는 대답하지 않고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쾅 소리가 나서 뛰어가서 창밖을 봤더니 화단에 자빠진 말숙이가 일어나더니 다리를 쩔뚝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바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추적했고 저는 여유롭게 사돈어른과 며느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사돈어른도 채연이도 사기당하고 살아왔네요. 무려 15년이나. 정말 제 아내가 사기 도박꾼이에요? 그리고 사돈의 부군께 사기치고 도망갔던 인물 김말숙이 맞습니까? 눈으로 다 봤으면서 뭘 더 증명하라는 겁니까? 곧 형사들이 체포하고 연락할 겁니다. 우린 그때 경찰서에 가면 돼요. 자, 그럼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어머님, 지금 제가 너무 놀라서요. 저희 엄마가 저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사돈,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두 분은 그래도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지 않았죠. 난 남편과 남편 회사, 그리고 우리 가정이 모두 풍비박산이 났었어요. 김말숙 그 여자 때문에요. 그런 여자를 감싸고 돌 거면 그냥 이쯤에서 끝냅시다. 철연아, 일어나라. 네 아버지의 원수의 집안 인간들이다. 다 때려치워라. 엄마, 알았어요. 일어날게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여자의 집안이라니 절대로 결혼 못해요. 그래, 아직 저 부녀는 김말숙이 한 식구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저희 모자가 나가는 동안 사돈어른과 예비 며느리는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형사한테 연락했더니 김말숙을 잡지 못했답니다. 아니 형사님, 그 늙은 여자 하나를 못 잡아요? 내가 눈앞에 가져다가 놓았더니 그걸 놓쳐요? 밥숟가락에 떠먹여줘야 합니까? 내가 잡아다가 경찰서까지 끌고 가야 잡을 수 있겠어요? 그 여자가 8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했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심하기는. 됐습니다. 끊어요. 당신들이 놓쳤으니까 내가 그 여자를 다시 잡으면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내 남편이 있는 곳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이 무능한 인간들아. 저는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도피 중인 김말숙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카드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 위치 또한 파악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고 사돈어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옆에 며느리도 같이 꿇어 앉았습니다. 뭡니까? 다시는 볼 일 없다고 했는데. 사돈, 죄송합니다. 제 집사람이 저지른 짓은 저희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여태껏 같이 살았습니다. 저와 딸은 그 범죄자를 더는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 결정 빨리 됐네. 한 달이나 지났어요. 이미 버스가 지나도 한참이나 지났다고요. 사돈, 우리 채연이가 철연이와 헤어질 수 없대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어머님, 오빠랑 저 헤어지지 못해요.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뭐? 철연이 너 나 몰래 채연이 만났니? 네, 엄마. 이놈의 자식이 잘하는 짓이다. 아들은 일주일 정도 채연이를 안 보고 지냈는데 계속 채연이가 연락을 주고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마음속에서 채연이를 지울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에휴, 하고 싶으면 해라. 결혼해. 두 사람이 김말숙과 정리했다고 하니 결혼 못할 것도 없지. 대신 조건이 있어요. 사돈, 아직 김말숙이 안 잡힌 거 알죠? 네, 사돈, 도주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형사들이 저와 딸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김말숙이가 혹시라도 도움을 청하면 나한테 연락해야 해요. 그리고 그 여자와는 다시 엮이면 안 됩니다. 만약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 남편을 저승으로 보낸 여자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돈어른과 며느리는 무조건 제 말에 복종하겠다고 하며 아들과의 결혼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김말숙만 빼면 채연이와 사돈어른에게 흠이 없으니 저는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죠. 그리고 6개월 뒤 예식을 할 때까지 김말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추적하는 걸 포기하고 다른 사건을 맡았어요. 정말 김말숙, 그 기집애는 보통이 아니었네요. 만만하게 봤더니 이 꼴이 났습니다. 결혼식 날 무사히 아들과 며느리가 백년 가약을 맺었는데 주변에 혹시라도 말숙이가 나타날까 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애들이 신혼집을 꾸리고 사는 와중에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한테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돈, 집사람, 아니 김말숙 말입니다.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진짜 맞아요? 몰래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도와줬다면 애들은 이혼시킬 겁니다. 그건 명심하고 계시겠죠? 아이 사돈, 무슨 말씀을 그리 살벌하게 하십니까? 저한테 재현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니 믿어주세요. 그래요. 진실인 것 같으니까 믿어주죠. 사돈어른도 말숙이의 소식과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녀가 태어났고 제 딸도 박사가 되었고 시집도 갔답니다. 이 멋지고 예쁜 일들을 하늘의 남편이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백 번 했네요. 어느덧 며느리가 낳은 손녀가 유치원에 들어갔고 딸도 손자를 낳아서 잘 길렀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엄쉬엄 지내며 자식들과 세상 구경하면서 지냈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든 10월의 어느 날 동네 노인들과 같이 대공원에 갔답니다.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가며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밥 시간이 되어서 대공원 안에서 파는 추로스를 사 먹었습니다. 우리 사진 잘 나왔는지 한번 볼까? 엄청나게 잘 나왔어. 한번 봐봐. 아이고, 개순이는 사진 작가를 해도 되겠다. 내가 이렇게 예뻤나?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찍었네. 어라? 그런데 이 나무 뒤에 뭐야? 나무 뒤에? 뭐지? 노숙자인가? 그런 것 같네. 이 사진 어디서 찍었지? 저기 밑에 큰 나무에서. 그래? 그럼 나 거기에 다녀올게. 자기들 추로스 먹으면서 놀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왜? 노숙자한테 먹을 거라도 주려고? 옥자,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저는 추로스를 들고 큰 나무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나무 뒤에서 초라하게 박스를 덮고 있는 노숙자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불렀습니다. 날이 아직 안 추워서 버틸만 하시죠? 지금 노숙자 놀리냐? 저리 꺼져. 말수가 여기 있었냐? 그동안 생활 흔적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러고 살고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 당신은 파국자.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날 알아보는 걸 보니 그래도 멀쩡한가 보네. 자, 그럼 신고를 해볼까? 그만둬. 조금만 더 참으면 나 공소시효가 지나가. 조금만 버티면 사기 도박한 거 처벌 안 받는다고. 내가 몇 년 동안 이 짓을 했는데 이제 와서 잡혀가라고? 안 될 소리지. 아,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이러고 산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신고하면 넌 끝이잖아. 신고하기 전에 네 손가락을 분질러 버릴 거야. 한판 붙자는 거지? 나무 뒤로 가자.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대로. 네가 날 이기면 보내줄게. 하지만 지면 돼지게 처맞고 감옥 가는 거야. 한판 붙자고? 야, 길바닥의 인생을 몇 년을 살았는데 너 하나 이기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날 이기고 공소시효 넘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로 계속 지내봐. 어서 시작해보자고. 김말숙은 다리를 쩔뚝대면서 일어났습니다. 너 다리가 왜 그러냐? 몰라서 묻냐? 그때 상견례를 하던 날 2층에서 뛰어내렸잖아. 뼈가 부러졌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뼈가 잘못 붙었어. 이게 다 박옥순 너 때문이야. 아니, 그냥 순수히 잡혀서 징역 갔으면 지금쯤 출소해서 새 인생 살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너 정말 바보 아니냐? 감옥 가면 내 비밀 계좌가 털리잖아. 그거 피해자들한테 나눠주면 난 알거지로 출소할 거라고. 아, 비밀 계좌가 있었어? 형사들이 그런 것도 파악하지 못했구나. 좋아, 아무튼 여기서 끝장을 내자. 네가 날 이기면 신고 안 할게. 좋아, 약속은 꼭 지켜라. 나도 실은 널 한 번은 만나고 싶었어. 내 인생을 통째로 조져놨으니까
내 남편이랑 딸과 더는 만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 채로 7년을 넘게 살았어. 말 더럽게 많네. 빨리 시작하자고 이 똥물에 튀겨버릴 계집애야. 다리를 쩔뚝이며 두 주먹을 쥔 말숙이의 얼굴을 묵사발이 나도록 세게 주먹을 꽂아버렸습니다. 여러 대 날렸는데 꿈쩍하지 않고 서 있더군요. 겨우 이거냐? 야, 길바닥에서 입이 수백 번 돌아갔다가 돌아왔던 나야. 이 정도는 감각도 없다고. 아, 그래? 그럼 이건 어떠냐? 말숙이가 쩔뚝대는 발목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이번에는 통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나무에 기대어 놓고 사정없이 난타했답니다.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기집애야. 내 남편 회사 돈 훔쳐가서 가정 박살내고 내 남편을 충격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만들어? 넌 지옥 중에서도 가장 빡센 불구덩이 지옥으로 들어갈 거야. 야, 박옥순. 한때는 언니처럼 생각했었는데 너랑 나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나한테도 네가 복수의 대상이야. 남편과 딸을 보지 못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그 두 사람은 나에게 진짜로 가족이었다고. 네가 범죄자인 거 알고 바로 손절치던데? 넌 항상 버림만 당하는 쓰레기구나. 네 남편이었던 철수 기억나지? 나한테 반해서 껄떡대고 그랬었잖아. 한심하게 유부녀한테 밀리고 그랬지. 또 그걸 복수하겠다고 나중에 내 남편 꼬시려고 몸을 더듬다가 된통 얻어맞고 그랬잖아. 기억나?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를 했잖아. 저는 아직도 희죽거리는 긴말숙의 주둥이에 운동화 신은 발을 꽂아 넣었습니다. 더 짓거려봐. 뭐? 웅엉우? 뭐라 하는지 안 들려? 자, 마지막 공격 간다. 이거 처맞고 경찰에 신고하겠어. 이 사기꾼아! 마지막으로 발모가지를 세게 걷어찼더니 나뭇가지 부러지듯이 뚜두둑 소리가 나며 부러졌습니다. 긴말숙은 괴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112를 눌러 대충 사기꾼 잡았으니 빨리 오라고 불렀습니다. 전화를 끈 차 친구들이 저를 불렀어요. 옥자야, 거기서 뭐해? 중요하게 뭐 좀 하고 있었어. 니들끼리 마저 나들이 해라. 난 바빠서 누구랑 같이 좀 갈 데가 있거든. 누구? 내 앞에 있는 여자. 어디 아무도 없는데? 저는 바로 시선을 내려봤습니다. 잠시 친구와 대화 나누는 동안 긴말숙이 도망쳤더라고요. 360도로 빙빙 돌면서 긴말숙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는데 귀지였으니 아무리 찾아도 근처에는 없었습니다. 젠장 놓쳤어. 놓치고 말았어. 내가 이 사기꾼 기집애를 놓치고 말았다고. 화를 내며 큰 나무를 발로 뻥 걷어찼더니 낙엽이 흔들리는 소리를 내더군요. 그리고 나무 위에서 쿵 하고 뭔가 떨어졌습니다. 어라? 말숙이 너 나무 위에 올라갔었냐? 정말 대단하다. 발목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올라간 거야? 허리야, 등이야. 무릎, 발 안 아픈 데가 없어. 언니 나 좀 살려줘. 며칠만 있으면 공소시효가 끝나. 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고. 그동안 노숙하면서 벌 받았으니까 제발 나 줘. 나 살려줘. 그래 말수가 가라. 언니 정말이야?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가 이 기집애야. 저는 발길질을 하며 빨리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긴말숙은 헤헤거리면서 도망치는데 제가 부른 경찰들에게 붙잡혔답니다. 빨리 들어오셨네. 그 여자 사기 도박으로 수배 중인 여자예요. 신원 확인하시고 얼른 잡아가요. 곧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신이 났더라고요. 말숙이는 경찰들에게 잡혀서 신원 확인되고 쇠고랑을 찾습니다. 7년을 버텼는데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자유의 몸이 돼서 내 비밀 계좌에 돈을 쓰면서 호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박옥자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그렇게 피가 부글부글 끓도록 화를 내야지. 감옥에서 억울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꼭 복수하러 와라. 그때는 직접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7년 동안 노숙하면서 공소시효가 끝나길 기다린 말숙이는 제 손에 잡혀서 감옥행은 물론이고 비밀 계좌를 털려서 알거지가 되었답니다. 하늘에서 남편이 저에게 복수할 기회를 내려준 것 같았네요. 그렇게 저의 복수는 완전히 끝이 났고 말년을 매우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복수를 했네. 편히 쉬어. 나도 훗날 당신 곁으로 갈게. 우리 자식들이랑 손주들 잘 사는 거
더 구경하면서 천천히 갈 테니까 급하게 부르지 마. 지금까지 수십 년을 걸친 악연이자 원수인 김말숙 대리와의 복수극이었습니다. 시원하고 통쾌함을 느끼셨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